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기회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를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즘 굉장히 뜨거운 용어 중에 하나가 AI, 인공지능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가공은 물론 소프트웨어의 테스트 전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헌을 많이 하시는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테스트웍스의 윤석원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그 인공지능 네. 이렇게 디지털 컨텍스트를 맞아서 굉장히 뜨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 뭐 시청자면 다 아시겠습니다. 네, 네. 좀 인공지능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실 까요?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그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네네. 다 판단하고 예측하고 했던 일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그 인공지능이 그 사람을 대체해서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하는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저희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인공지능에서 지금 그 사람을 대체한다 그러니까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그죠? 네, 네. 그런 궁금증을 한번 네, 풀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인공지능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 이전서부터 물론 이런 얘기가 하다가 네, 네. 굉장히 확 네. 눈에 오더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근데 이 회사를 사실 그런 선견지명이 있으신지 좀 2015년인가요? 앞당겨서 이렇게 네, 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선견지명이 있으셔서 했었던가요? 그럼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그 인공지능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다 또는 네네. 뭐 앞으로 인공지능이 대세가 될 거라고 시작했던 일은 아니고요. 네네. 저희 회사는 처음에 이제 이런 그 스템 분야, 그러니까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양성과 포용적 고용 모델을 좀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네. 우연하게 이제 제가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발달 장애인 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인공지능 그 데이터를 가공하는 일에 굉장히 이분들의 강점과 네네. 적합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네네.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그 윤 대표님이 궁금한 것부터 그냥 풀어가겠습니다. 네, 네, 네. 포용적 고용이라는 표현, 네, 네. 발달 장애 네. 이런 표현을 그 쓰셨는데요. 네, 네. 사실은 그 우리 윤 대표님 나중에 개인적 이력을 좀 이렇게 좀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는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가셨는데 네. 그런 걸 접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그 비즈니스화하는 네, 네. 그런 쪽을 그 생각하시는 게 그 자체가 혁신적인 생각이 아닌가 했는데 그런 특이하게 그런 계기가 있었던 배경 같은 거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네네. 그 제가 이제 미국에서 그 첫 직장을 다녔었는데요. 네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일을 이제 처음 시작했는데 제가 경험한 미국 사회는 물론 거기가 굉장히 이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지만 네네. 동시에 차별을 최소화하면서 굉장히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다는 거죠. 인종의 다양성, 네네네. 그 뭐 성에 대한 다양성, 뭐 네, 이런 네. 다양성이 있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 같은 경우는 네네. 그 다양성에서 나오는 그 창의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왜냐면 사람이 다양해야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네네네.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제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귀국해서 이제 뭐 그 대기업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놀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스템 분야에 이 다양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엔지니어는 굉장히 찾기 어려웠고요. 네네. 요즘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그때는 100명 중에 뭐 한 5명 그러니까 뭐 아직도 그게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죠? 정도 네네. 됐고 특히 제가 되게 놀라웠던 거는 그 단 한 명의 장애인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간이 가면서 그 발달 장애라든가 장애인의 비중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네 네. 장애인분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또 7분에 한 분 정도 장애인분이라고 하는데 네네. 도대체 그 장애인분은 어디 계시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길거리를 다녀도 쉽게 찾아볼 수 없고
특히 회사에서도 음.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회사가, 이 사회가 좀 많이 폐쇄적이고 그 기회 공정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게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좀 근데 우리가 보면 인공지능 하면 네네. 뭐 굉장히 첨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제 장애인 하면 네. 저도 뭐 장애인분에 대해서 사실 가족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는 우리 나이 그 지금 네. 네.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인 시기점은 네, 네. 상당히 따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네. 그 갭을 네. 갭이 있어가지고 네. 그 사업으로 포착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려웠죠. 네네네. 첫 번째로는 가장 어려운 거는 네네. 기업인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이 말씀드리는 게, 특히 이제 저희 회사에는 이제 자폐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네네. 그 자폐장애인들이 왜 자폐장애인이냐라고 이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 사회성이 좀 부족해서 네네. 자폐장애인이거든요. 근데 네네.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감력을 한 축에 두고 이렇게 어떤 특정 사물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조직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그 사물 중심의 어떤 사고를 보는 분들 한쪽으로 보면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들을 저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왜냐, 이분들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예를 들면 특정 사물에 대해서 이렇게 바라보신 눈이나 이 조직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게 되게 부족합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뭐 예를 들면 뭐 이 타폐장애인이라 부르진 않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쪽에 굉장히 사물에 대해서 뛰어난 어떤 그 강점을 바라보는 강점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뭔가 바라보는 그 사물에 네. 대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이분들이 사회성이 결핍됐다고 해서 자폐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좀 이분들이 사회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네네. 불편하기 때문에 점선을 하나 긋고 이쪽 분들은 자폐장애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네네. 제가 왜 이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희 자폐장애인 분들은 그 지적으로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예, 그래서 저희 회사에 이제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네. 또 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방송대에서 컴퓨터공학과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이제 저희 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이런 게 있어서 네네. 시험을 봐도 성적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근데 다만 이제 사회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으로 저희가 함께 일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강점을 최대화할 수 있는 직무를 찾자. 그럼 이분들 굉장히 사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네네. 정확하고 정직하시거든요. 네네. 그게 가장 필요한 분야가 인공지능 데이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공지능이 아까 제가 사람을 대체한다는 말씀을 네네. 썼지만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의 노력을 그래서 또 가장 필요한 게 인공지능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데이터셋을 만드는데 이걸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분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네. 사회적 인식이 네. 장애라는 표현을 좀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분 같은 경우는 특정 분야는 네,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른 쪽은 좀 이렇게 적어간다 네, 네, 그래도. 네. 근데 세상을 지금 이끌어가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문학적인 측면이라든가 네. 이런 측면에서. 네. 그 옛날에 저도 개인적으로 2007년에 스티브 잡스를 이제 돌아가시 전에 뉴욕에서 이렇게 뵌 적이 있는데요. 네. 그쪽 분야는 완전히 천재인데 또 이쪽 분야는 또 맞습니다. 네. 어린애 같은 맞습니다. 완전 네, 어린애 네,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 느낌이 그렇게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윤 대표님이 좀 네. 그런 쪽에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게 좀 세상에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말씀하신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가질 수 없는 그런 네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네네. 것들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경력 보유 여성이라고 하시죠. 이런 분들을 저희가 더 교육을 하고 양성을 시켜서 네네.
이분들과 이제 함께 일하면서 서로 보완. 예, 서로 이제 서로의 강점을 살려주고 서로 음. 보완할 수 있고 네네. 업무의 시너지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업무를 설계하는 거죠. 네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의 그 매출액 기준으로 네네. 이 기업을 보면 안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나중에 그건 구체적으로 좀 네네, 말씀드릴게요. 네네. 그럼 이제 제가 또 하나의 궁금한 점은 그런 분들이 인공지능 데이터 관련된 아주 네네, 이렇게 네. 그쪽 분야 같은 경우는 네, 뛰어난 네, 능력을 네. 이렇게 갖고 있으시겠다 네, 하는 네, 이런 것을 네, 이제 네. 해서 구체화시켜. 그러면 인공지능 데이터 이렇게 네. 구축 산업이라는 게 뭔지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인공지능 서비스가 개발되기 위해서 네네. 인공지능 이제 모델이 필요하고요. 네네. 인공지능 모델을 저희가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네네. 물론 이제 인공지능 학습시키는 방법이 비지도 학습도 있습니다. 근데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처럼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지도학습 방법이 좀 대세인데요. 네네. 지도학습 방식으로 인공지능 학습시키려면 그 많은 정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인공지능 학습해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런 정답 데이터셋을 만드는 일을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사람인데 어떻게 네네네. 정답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 정답 데이터라는 게 네네. 결국에는 그 인공지능이 학습할 만한 네네. 그 데이터를 저희가 그 어떤 라벨링이라고 하는데 라벨링을 시켜주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 데이터는 굉장히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가 단순히 자율주행차를 한다고 하면 1000장, 10,000장 이 정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수백만 장, 수천 장의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해야 자율주행차도 어느 정도 상용화 레벨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 에너지원 같은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어야 네네. 제대로 된 인공지능 모델이 나오고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윤 대표님이랑 좀 말씀으로 네. 더 궁금한 점이 있고 네, 이렇게 네, 되는데요. 네. 우리가 오늘 요즘 금융회사들도 인공지능 관련된 네네. 자산관리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사람에 의한 자산관리와 네. 인공지능에 의한 자산관리, 뭐 네. 데이터가 얼마큼 축적자에 따라서 네네. 이게 어느 게 뛰어나느냐 하는 이런 점이 지금 관심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네. 좀 자꾸 인공지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자산관리 쪽으로. 네네네. 물론 이제 금융인들이 여러 가지 네네.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네. 지금 아까 정직이다, 인공지능 정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좀 한 말씀 좀 들어보죠. 네네. 아무래도 인공지능은 그 데이터 중심으로 학습하고 또 그 데이터에 의해서 그 학습된 결과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네네. 그때 이제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편견에 의해서 네네. 판단을 내리지는 않겠죠.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일관적이게 어떤 예측하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네. 다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들 같은 경우는 때로는 인공지능도 놓칠 수 있거든요. 네네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측하기 되게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까지 과연 예측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앞으로 또 인공지능이 더 발전해 나가야 될 방향이고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좀 영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사이에 네.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 네네. 가장 이렇게 확실히 이것을 좀 내가 좀 습득하고 네. 인식이 좀 뛰어 올라가고 사회적 인식이 올라가고 이랬던 게 네. 과거에 포 시즌스에서는 이세돌과 인공지능과 아니면 바둑읽기 이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거기서 결국은 사람이 졌어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게 굉장히 사회적 인식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윤 대표님이 원래 이쪽 분야에 네. 이렇게 공부하시고 미국에서도 공부하시고 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겠습니다. 네. 사람 대 인공지능에서 인공지능이 이겼는데 결과 들어보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간에 같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거는 네네.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을 학습했는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는지가 또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사실 그런 컴페티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네네. 그런 뭐 챌린지라든지 해커톤이라는 게 되게 많이 있고요. 네네. 뭐 각자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분들이 자기 모델이 훨씬 더 정확하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경진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네네. 해커톤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당연히 뭐 그 대결하는 일들이 있을 텐데 결국 그건 이제 그 인공지능 솔루션을 가진 어떤 기업 간의 또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정확하고 음. 더 예측을 더 많이 잘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경쟁의 결과가 다 어떻게 보면 좀 달라지겠죠. 네. 아, 근데 요즘 그 미중간 마찰이 좀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죠? 네. 그래서 과거처럼 이렇게 사람에 의한 뭐 무기 싸움이 아니라 인공지능에 의해서 워게임이 결될 거다. 아, 네, 네. 그래서 너무 상상이 뛰어났습니까? 아, 상상이. 아유, 충분히 있을 수가 있을 충분히 것 있을 수 같은데요. 있죠. 네. 전쟁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입력해서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인공지능 데이터 산업이다 이렇게 이제 시청자분이 이제 네. 대충 이해하셨을 걸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 하면 네.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임 대표님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고객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곳들이고요. 네네. 저희는 B2B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자율주행 네네.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라든지 뭐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뭐 스마트 팜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에 그 인공지능이 거의 안 들어가는 산업 분야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그 인공지능 그 모델이 필요하고 그 네네. 모델에 필요한 그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수집하고 가공해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딜리버리 해드리는 그런 그런 그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그 분야를 저희가 디커플링해서 거의 고객분들이 저희가 턴키로 주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덜티웍입니다. 아,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 가공하는 일이요. 네네. 말이 뭐 되게 좋아서 인공지능인데 네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이렇게 아, 박스도 알죠. 하고 네. 폴리곤도 하고 뭐 네네. 이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업에서 굉장히 이제 값비싼 엔지니어를 모셔다가 그 엔지니어분들이 그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네. 그 사실 이제 그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건 리소스의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가장 잘할 수 있는 저희 같은 회사한테 네, 아예 이제 아웃소싱하고. 네. 턴키로 이제 이렇게 의뢰를 주시면 저희가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해결해 드리고 네네. 또 저희는 그쪽 분야에 굉장히 상당히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포용적인 고용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쪽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기술력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 기술력과 같이 이렇게 가미해서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고 품질 높은 데이터셋을 이제 얻으실 수 있는 거죠. 아주 이게 시청자 여러분 중요한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거 저희들이 이제 네. 뭐 한국은행이라든가 연구소에 있어서 보면 네, 네, 정체불명한 이렇게 변수가 나오면 네, 이게 서플라이 사이드, 수요 사이에 있는지 네. 공급 사이에 있는 이거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인식 문제라든가 네, 네, 네. 또 거기에 연관성 찾는 문제라든가 네, 네, 네. 그래야지 이제 그런 네. 데이터에 대해 수요 작업이 되면서 나중에 그런 것이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서 예측도 하고 진단도 하고 그쵸.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작업을 아마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닌가. 네. 그게 생명인데 사실은. 그렇죠. 나중에 그 결과는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일을 어떻게 보면 데이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프라 가장 기본에 이게 가장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 일을 좀 하신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회사는 네. 약간 인공지능 생태계 기반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곳이 제대로 된 데이터를 자꾸 만들어 드려서 네네. 저희 고객들이 이 데이터셋이 정교하고 고품질의 데이터셋이 만들어지면 네네. 굉장히 빨리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우리나라 생태계에도 이런 되게 다양한 인공지능, 특히 고품질의 데이터셋이 잘 쌓여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래야지 기업들이 그거를 가져와서 빠르게 자기들의 필요한 그 네, 인공지능 네.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희가
단순히 사실 그 저희가 회사가 물론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런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또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좀 이 품질 높은 데이터셋을 많이 구축해서 우리나라 인공지능 생태계를 제대로 키우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또 그게 사실은 네, 가장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네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네. 우리 그 윤 대표님과 달리 우리는 네. 이제 인문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 네.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도 보는 시각들이 제각각이고 아, 네네. 거기에 따라서 서로 합의하정 과정을 거쳐서 네. 나오는 합의적인 방식도 그게 뭐 최적 솔루션을 구축한다 해가지고 또 나오는 솔루션 가지고 서로 티각티각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나중에 하나의 안이 선택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인공지능 하면 데이터 작업만 잘 되면 그런 과정 없이 가장 추진할 수 있는 한 개 딱 그 최적 솔루션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게 이제 네. 아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저기 앞으로의 네, 그 네. 이렇게 사람의 가정을 좀 대체해 나갈 수 있지 않냐 하는 네,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인공지능 하면 아직도 좀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하나보다 전문가들이 하나보다. 네. 근데 이 태스크홀스의 그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 네. 플랫폼 그거 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아, 예,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이제 AI웍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요. 네네네. 그냥 일반인 분들도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고요. 네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가 필요한 그 기업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네네. 그 기업분들 예를 들면 뭐 식물을 인식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그 네. 기업분이 계신데 뭐 봄에 자랄 때 또 뭐 여름에 자랄 때 뭐 이게 식물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런 식물 뭐 예를 들면 뭐 벚꽃을 뭐 찍어주세요. 뭐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싶어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네. 그럼 저희가 그렇게 일반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거든요. 네네. 그 일반인 분들이 저희가 요청드리는 데이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저희 플랫폼에 올려드리면 네네. 저희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을 경제적으로 해드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AI웍스 플랫폼에 5만 명의 맞네요. 사용자가 네네. 이제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그 온라인 봉사활동 프로젝트도 운영을 해요. 온라인 봉사활동이라는 것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데이터셋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서비스도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재작년에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제 그 지체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들이 인도를 걸어갈 때 네네. 우리나라 보행권이 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하죠. 네네. 네, 다양한 장애물들이 있고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사용자분들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인도에 이런 좀 장애물이 있다. 뭐 이런 걸 좀 찍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봉사 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드리고 있거든요. 네. 또는 이제 시각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눈이 좀 보시는 게 불편하시니까 네.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돌리면 뭐 이렇게 자원봉사자가 연결돼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VQA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사진을 딱 찍으면 그 사진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시각장애 분들은 사진을 찍으실 때 똑바로 찍기가 어려우시겠죠. 네네. 약간 흐릿하실 수도 있고 네네. 뭐 약간 좀 잘려서 찍힐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시각장애 분들이 찍은 데이터 그 사진이 뭐 사진은 시각장애인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건물이니까 질문을 던지면 그 일반인 분들이 참여하셔서 다양한 앤서셋을 다양한 이제 답변을 달아주세요. 네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사실은 저희가 모아서 이게 이제 SKT랑 저희가 같이 프로젝트를 했는데 SKT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제 본인들의 VQA 인공지능 엔진을 고도화한 데 쓰고 또 요걸 또 공개를 하셨어요. SKT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를 풀고자 하는 기업들이 이 데이터셋을 또 활용할 수 있게 공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런 지금, 식으로 이제 뭐 네. 그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또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가로등 문제에 나왔습니다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가로등 설치 문제가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제약 요인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왜 가로등을 네. 좀 그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좀 제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쌍방향으로 해서 네. 왜 그러냐면 가로등을 우리는 도로가와 인도와 거기 가운데 설치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차량에서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같은 분도 있고 그게 지금 애완견이 많다 보니까 애완견들이 각종 이렇게 걷다 오염물질을 넣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걸 좀 이렇게 인도에 가장 저쪽 맞은편에 이 도로가가 아니라 맞은편에서 길게 좀 설치하면 그런 거 다 제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도 네. 제거하고 도로가에 이렇게 그렇게 전봇대 뭐 그런 것 그리고 인접 옆에 이렇게 보면 별도로 그 라이트 설치 없이 공공에서 지금 비식 밝으니까 자연스럽게 경관도 좀 조성하거든요. 네. 인접 거리에 네, 네. 거리에 그런 쪽으로 좀 설치해 줘야 되는데 자 우리는 지금 도로가와 인도와 그 중간 사이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했고 그 사실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그 냄새도 많이 나고 또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네. 버스라든가 뭔가에 타실 때 장애가 되고 이런 것 좀 아이고 우리 지금 선거를 지금 맡고 있으면 선거할 때 무슨 부동산 투기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거 좀 아이디어 좀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아까 뭐 가로수를 네네네.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재작년에 사실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네.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인도는 장애인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거의 다니실 수 다닐 수 없는 없죠. 예, 사실 예, 예.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예요. 네네. 이게 가로수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분들. 근데 네, 저희가 어떤 네. 프로젝트를 했냐면은 그 노면을 찍는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이런 시각장애인분들은 이제 이렇게 그 점자 블록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점자 블록 제대로 돼 있냐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점자 블록만 디텍션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네. 근데 끊기는 경우도 많고요. 아, 뭐 손상된 경우도 많고요. 네네. 점자 블록과 점자 블록 사이에 말씀하신 가로등이 느끼다든지 네네. 그리고 그 인도에 주차한 차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아, 그 많죠. 예, 그 특히 예, 주말에는요. 네. 주말에는 또 인도 옆에까지 네. 1차까지 네. 주차 시설을 하니까 장애인분들이 네. 아주 그냥 곤욕을 많이 치시거든요. 네네. 또 이제 그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네네. 그 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툭 이렇게 뭔가 턱이 내려간다든지 네. 뭐 그런 거에 되게 취약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베리어 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장애 그 장애인분들이 어느 정도 이동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인프라나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만에 갔을 때 좀 놀랐던 네네. 게 대만에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뭐 장애인분들을 위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네. 장애인분들 이동 경로를 보면 굉장히 세심하게 잘 배려가 돼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면 점자 블록을 따라가면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이제 이렇게 이런 길을 따라서 갈 수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눈에 안 띄지만 유심히 보면 이 사회가 그게 선질한 좀 거죠. 네. 포용성에 대해서 정말 네. 사회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장애인 당사자, 즉 수요자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런 솔루션을 자꾸 내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뭐 대만에 비해서 경제 규모도 크고 사실 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네. 중세 규모라든가 정부 지출 규모도 큰데 네네. 조금 그런 그 수요자 입장의 어떤 솔루션을 실제로 낸다든지 실현한다든지 또는 그런 섬세함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웠어요. 사실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게요. 네. 우리 그 윤 대표님한테 워낙 전문가시기 때문에 사실 회사 이외에 네. 사실 회사도 관점이 돼 있고요. 네, 이 네.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네. 국민의 화합과 통합 차원에서 네. 인프라 확충 계획할 때 네. 사실 그 도로, 철도 같은 SOC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육 사업의 이렇게 네, 인프라 네. 그래서 국민의 화합을 조초시하는 네. 이런 측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이 태스크포스도 상당히 이 노하우가 미국에서 글로벌 되는데도 상당히 도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요즘 그런 게 사회 추세인데 우리가 네. 좀 그런 부분에서 네. 이런 큰 선거지 않습니까? 큰 선거. 네. 그러면 이게 부동산 투기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이 투표권을 갖고 있는 국민 시민들이 어떤 쪽에 그것도 7에 한 분은 장애인이니까 그런 분에 관해서 선거 공약이라든가 내는 게 이슈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전문가 오셨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저도 이게 항상 이 AI 인공지능 이렇게 오면 지금 배우는 자세를 좀 이렇게 하는데요. 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는. 또 이게 테스코스 탁 치면 이 용어는 또 모릅니까? 블랙 올리브 이게 꼭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 좀 뭔지 좀 시청자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가 사실은 그 뭐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포용적 고용 모델을 하면 시작했지만 중요한 건 사실 고객 입장에서는 네네. 저희가 뭐 누구를 고용하는지 중요하지 않거든요. 고객들이 진짜 중요한 거는 이 고품질의 데이터셋을 얻을 수 있느냐, 네. 비용이 저렴하냐, 빠르게 하냐. 뭐 사실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저희도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저희도 약간 인력 기반으로 그 장애인분들이 가공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회사가 지속 가능할 수 없고 지속 성장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저도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니까 인공지능을 우리도 붙여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인공지능을 자동으로 레이블링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네네. 근데 그게 사실 저희의 그 고용 모델과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네네. 그 자동 그 가공, 그러니까 자동 레이블링이 정교하려면 또 굉장히 정교한 데이터셋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이제 그 직원분들이 워낙 정교하게 데이터셋을 가공을 해주셔서 저희 그 레이블링의 저희 자동 블랙 올리브의 그 자동 레이블링 그 정확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도구를 만들어서 지금 출시를 했고요. 네네. 그 도구는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그 저희 회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이 인공지능 데이터를 했던 회사고 또 가장 레퍼런스가 많은 회사고 사내에서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면서 그 도구의 품질이 입증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출시 이후에도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문의를 주시고 그래서 그 도구 자체를 지금 저희가 네. 또 고객들한테 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관심들이 높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네. 시청자 여러분께 어떻게 그 이용해야 되는지 네. 원래 그 여기는 상업용 그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홍보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사회적으로 네. 많은 그 이렇게 네. 사회적 가치 요즘 유행하는 그 이렇게 ESG의 네, 사회적 네. 가치 부분에 네. 해당되기 때문에 네. 이분 네. 그래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블랙 올리브를 요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희 회사 이제 뭐 블랙 올리브 테스트웍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네네. 블랙올리브.co.kr 그 홈페이지 들어가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 이 인공지능 데이터 쪽에 그 뭐 이 가공 도구, 네네. 관리 도구가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네네.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네네. 또 최근에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좀 다양한 분들 고용해서 네네.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은 저희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이 저희 블랙 올리브 같은 경우 이미 이제 많은 저희 발달 장애인 분들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용성이 좋기 때문에 그 누구나 어떤 분들이나 또 인공지능 데이터를 가공하는 그런 초보자라도 쉽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도 네네. 이렇게 교육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십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뭐지? 여기 음. 다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인공지능의 첫 시작은 사실 데이터 가공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공지능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인공지능 자체가 네네.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해요. 인공지능을 만들고 상용하는 게.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나의 그 인공지능 개발의 전 사이클을 경험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네. 그럼 첫 시작은 이제 저희 블랙 올리브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좀 저는 좀 아쉬운 대목이요. 사람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런 거 하면 항상 뭐 IT다 뭐다 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얘기는 많이 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라는 세대들에 의해서 네, 네.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게 아주 몸속에 체화돼야 네. 거기에서 사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요자 위주의 이런 인공지능과 그걸 통해서 효율성 증대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렇게 블랙 올리브 같은 이런 것은 좀 근데 제가 그 윤회 이렇게 교육부 부총리를 잘 하는데요. 네. 좀 우리 이거 국민학교에서부터 네. 이런 걸 좀 정부의 프로젝트로 정부의 돈 가지고 좀 예산을 써서 네. 이 원래 블랙 올리브를 좀
교육과 같이 앞으로 네. 추세니까 네.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네네네. 저희 그런 쪽 관심 되게 많고, 네네. 저희가 지금 그 작년 한 해만 해도 저희가 1,000명을 교육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인공지능 그 데이터 가공 쪽에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네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좀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신 분들, 음. 뭐 경력단절 여성분들이나 네네. 또 뭐 시니어 분들이나 음. 장애인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되게 많이 했고요. 네네. 또 이제 청년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취업한 청년분들.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사실은 지금은 아까 뭐 인공지능 교육 얘기하셨는데 많은 청년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인공지능을 접해 보셔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저희 산업적으로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 위원님께도 많은 여러 스타트업들 얘기 들으셨지만 다 인력난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희 같은 스타트업에서 음. 인공지능 엔지니어를 구하는 건 하나의 별따기예요. 여기 뭐 사회적으로 네. 높은 연봉이라든가 네, 네.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많이 네, 그런 것도 있고, 나오더라고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인공지능을 좀 모르셨던 분들도 빠르게 인공지능을 접하시고, 네. 이게 나한테 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과생이어도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 왜냐하면 문과생들도 사회과학을 했던 분들은 네네. 데이터를 계속 만져봤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전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관심 있으면 이런 저희 같은 회사의 프로젝트 네. 참여하시다가 내가 인공지능 관심 있는데 그럼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런 저희 이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이렇게 취업을 하셔서 네네. 또 인공지능 전문가로 성장하시고 뭐 또 뭐 저희 회사에 또 뭐 서비스업에 계셨던 분들도 계세요. 네네. 그런 분들도 이런 분야가 있네, 이 새로운 분야네, 한번 배워보시고 내가 인공지능 엔지니어는 아니지만 이 인공지능 데이터 가공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좀 역량이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PM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신 분 되시거든요. 네네. 그렇게 커리어 자체를 다 이렇게 좀 전환하셔서 네네. 이렇게 약간 그 본인의 약간 전문성의 경쟁력도 좀 강화하실 수 있도록 네네. 인공지능이 좀 많이 좀 이렇게 확산되고 많은 교육이 좀 일어나긴 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네. 이렇게 그 태스크포스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사실 매책 대비해서 좀 직원이 많다 하는 네, 이런 네. 감을 느끼는데 네. 그런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윤 대표님과 인터뷰 과정에서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기업의 그 이익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네. 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이제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럼 아무래도 고용과 관련돼서 네. 일단은 얘기 나오는 게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사회적 기업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좀 네. 사회적 반응이 뜨거웠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이 워낙 찜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도 좀 두 분 사이에 좀 친분이 있는 거로 되는데요. 네. 네. 이게 여기서 이제 이 기업은 혼합적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이건 네. 또 뭔지 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유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 이제 일자리 창출형이 있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자리 창출형은 뭐 예를 들면 뭐 취약계층을 네네. 30% 이상 고용했다. 그러면 네네. 이제 뭐 그게 법적으로 규정돼 있습니까? 네네. 그럼 일자리 창출형이고 뭐 특정 이제 사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뭐 제공하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사회 서비스형인데 혼합형은 이게 두 개를 좀 합쳐놓은 두 개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교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동시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뭐 장애인분들, 뭐 여성분들, 뭐 미취업하는 청년분들 이렇게 진짜 다양한 분들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두 개를 합쳐서 이제 혼합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네. 근데 사실은 뭐 최근에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말도 많이 쓰지만 그 저희처럼 이제 기술과 결합해서 이렇게 경쟁력을 계속 그 강화시키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혁신성과 사회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을 또 이렇게 묶어서 또 소셜 벤처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있어요. 소셜 벤처. 네, 그래서 이 표현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같은 곳에서는 그 소셜 벤처를 집중적으로 양성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사회적 기업 인증 받는 게 쉽지만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사실 취약계층만을 고용하는 게 또 사회적
문제를 푸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특정 기술을 기반으로,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어떤 특정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네네. 여러 가지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문제를 풀고 싶다. 네네. 이런 것도 이제 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저희가 모아서 네네. 또 소셜 벤처라고 저희가 부르고 네. 또 이런 소셜 벤처 생태계가 조금씩 이렇게 저희가 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가 올해 들어서 기업 경영의 화두가 되고 네. 있는 그 소위 그 ESG 경영. 아, 네네. 이게 우리나라는 다소 좀 왜곡이 되는 문제인데요. 이 환경 문제라든가 네. 이게 환경과 관련된 외부성 생각해서 사회적 가치라든가 네. 기업의 투명성에서 가버먼트에서 이 기후 변화 환경만 관련돼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보면 IT라든가 이런 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네, 네, 경우는 네. 영구적 실업 같은 경기 회복되더라도 고용 창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어떻게 끌어가느냐 이게 사회적 가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끌어줄 수 있는 게 이런 소셜 벤처라든가 이런 업종들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요. 네. 정부에서도 좀 ESG의 경영에 대해서 화두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정의가 내려서 네. 너무 그 편협된 기후변화 관련된 편협된 네. 이런 쪽으로만 그 설명하지 말고 기업들이요. 네. 지금 그 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장애인이라든가 그래서 사회적 가치 이런 측면에서 소셜 벤처라든가 이런 것도 새로운 그 이렇게 직업군에 내지는 업무 영역에 들어가서 그렇죠. 좀 포용적인 측면에서 ESG 네. 경영 이런 것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약간 ESG가 저는 조금 걱정되는 게 기업의 약간 ESG 우린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고서를 내는 측면으로 그렇죠, 맞습니다. 끝나지 네. 않을까라는 좀 약간의 그만큼 그 걱정. 진짜 사회적으로 예. 시장에서 이렇게 예. 시장에서 이렇게 그 비춰주지 않는 대목을 어떻게 하면 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저기 사회적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네. 중요한 거는 기업이 진짜 어떤 구체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네네네. 동시에 시장을 창출하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 또 ESG 경영에 좀 요즘 고민이 많으신 대기업들은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소셜 벤처랑 연계도 많이 해주시고 소셜 벤처 연결시키는 게 그게 바로 ESG입니다. 네, 사정이 네. 괜찮았으면 네, 그것도 네. 정부 사이트든 대기업이든 네네네. 그리고 이런 소셜 벤처에서 실제로 장애인분이라든가 이렇게 실천하는 기업을 똑같은 여건이라면 써주는 것도 그게 ESG 경영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ESG 경영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것이 사실상 사회적 연대 아닙니까? 네네. 소셜 팩트지 않습니까? 팩트, 네. 컴팩트라는 표현을 쓰죠. 네, 네, 임팩트라는 네, 표현을 네, 쓰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사실은 ESG 하면서 이렇게 효율성만 따지고 이윤만 따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네. 이 분야에 관련해서 이렇게 윤 대표님이랑 전문가시니까 이거만 얘기하더라도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ESG 뭐 이런 대담 같은 거 있으시면 네네네. 불러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그쪽 분야에. 네. 제가 이 윤 대표님이랑 같이 이렇게 네. 이 대목을 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쪽에 허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쪽 분야에 아주 훌륭하게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 이러시고 또 한국에 와서 네. 삼성전자에 네, 이렇게 네. 있어서 이런 일을 하실까 네. 이런 일을 하실까 해서 네, 네. 그런 이쪽에만 소명, 컬링 네,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을 뭐 잡이라든가 네. 코리아 페스트라든가 네, 생각하지 네. 않고 네. 소명이 없으면 네. 컬링이었으면 네. 안 하시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윤 대표님이 굉장히 훌륭해 보이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좀 장애인을 고용하시다 보니까는 네, 네. 똑같은 정상이신데요. 네. 그래도 좀 다른 분에 비해서는 인식적인 측면이라든가 한쪽 분야 이렇게 네, 이렇게 네. 해서 네. 그다음에 좀 신체적으로 좀 어려우시면 이분들을 그 채용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동고동락하는 과정에서 정상인보다도 여러 가지 좀 해프닝이라 할까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이제 애환이 있는 얘기들이 많았을 때 그 네. 한두 가지 좀 이렇게 좀 이 방송이 아마 가정의 달 앞두고 이렇게 나갈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네. 저희는 지금은 직원들 되게 아쉬워하는 게 초창기 직원들이 예전에는 네네. 저희 회사 작았으니까 네네. 그냥 같은 사무실에 다 같이 근무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게 통합적 근무 환경이라고 하는데 네네.
장애인분들이라고 이렇게 분리된 환경에서 네.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환경을 만들었고 음. 다른 게 너무 당연하다. 이런 거죠. 다른 게 받아들이게, 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틀린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위원님께서 정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사실 정상과 비정상의 개념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 저기서 제가 부르는 이유가 이제 장애인, 비장애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일하다 보면 이 다른 분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분들은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리고 미션을 드리면 굉장히 정직하신 분들이어서 네. 뭐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50분 딱 일하고 집중해서 일하고 10분 쉬고 50분 일하고 10분 이런 업무 루틴을 네.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대로 이제 그 관리하고 성과를 내려면 그 모든 거를 다 마이크로 웍으로 자르고 그분들이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사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진짜 이거를 제대로 내기 위해서 했던 혁신 중에 하나는 그분들이 하는 굉장히 그 모든 업무를 다 잘게 쪼개가지고 네. 그 업무 그 프로세스 체인을 만들고 그거를 시스템화하게 한 것들 다 이제 구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그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집중하시고 굉장히 일을 잘하십니다. 근데 하시다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비장애인 분들은 가끔 이렇게 좀 쉬기도 하잖아요. 일하다가 머리도 안 돌아가고 뭐 졸기도 하고 막 네. 누군데 안 졸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50분 딱 일하다가 업무가 끝난 거죠. 빨리 끝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저희 같은 경우 빨리 끝났으니까 뭐 인터넷도 하고 뭐 카카오톡도 하고 뭐 이럴 텐데 뭐 어떤 한 분이 벌떡 일어나서 저 업무가 일찍 끝났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잘하셨어요 했더니 일을 더 주세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냥 놀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후 한 2시 반 3시에 벌떡 일어나서 그 얘기하시니까 네. 다른 이제 비장애인들 막 약간 막 조시던 분들 막 약간 찔려가지고 막 일하시기도 하시고 막 크게 웃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고 네. 뭐 사실은 그 굉장히 저희한테 축복이기도 하면서 놀라운 일들은 뭐냐면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성이 부족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를 뭐 1년, 2년 이렇게 다니면서 이분들이 사회성이 길러집니다. 그러니까 사회성이 후천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갑자기 이제 저희 비장애인 분들한테 점심을 같이 먹으러 가자고 얘기를 하다든지 뭐 제 방에 올라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대표님 뭐 드세요라고 이렇게 빵을 사서 이렇게 그런 거라든지 쉽지 않습니다. 예. 갑자기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거 버릴 때 같이 이렇게 참여해서 같이 버려준다든지 그게 굉장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쉽지 않습니다. 체험해보면요. 이분들한테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은 저희도 굉장히 깜짝깜짝 놀래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사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제 회사를 운영할 때도 가장 힘든 게 직원들을 변화시키는 일인데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비장애인들보다 더 이렇게 변화하세요. 그 성과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또 이분들의 업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서 2018년부터 장애인분들의 퇴사율이 0%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까 뭐 저희 회사가 좀 직원분들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 이분들은 그 5시간만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폐장애인분들 같은 게 풀타임으로 일하시면 성과가 더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저희는 장애인분들은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한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들 그만큼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그 회사 직원들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사모님이 좀 불만이 있으실 텐데 어떤 불만이? 그렇게 해서 뭐 돈을 조금 못 벌어온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사모님이 훌륭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저는 이거 하면서 5시간 하고 장애인 쓰시고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때문에 그게 되게 오해신데요. 네네네. 위원님도 그렇게 물어보실 수 있고 작년에 사실 제가 투자 유치하면서 투자자분이 챌린지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더 노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 아니냐. 이 고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집안에 그런
분이 바로 옆에 체험하고 있기 아, 때문에 네네네. 제가 좀 네네. 다 그런 건 좀 네, 이해하는데 네, 네. 일반적인 네네네. 시청자 입장에서 네네네. 네, 말씀해 네, 주시죠. 네네. 근데 저희는 아까 저희 장애인분들의 뭐 퇴사율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0%라는 게 네, 이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네네. 거기 그렇게 계속 장애인분들 교육하면서 채용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채용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체계적인 교육을 거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와서 첫날은 아이스 브레이킹 데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분이 딱 봤을 때 느낌적으로 이 회사 괜찮네, 좀 이게 정서적으로 편안하네 이런 느낌을 갖는지. 네네.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뭐 예를 들면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또 교육 그 실습 기간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 또 3개월 정도 인턴을 하고 정규직으로 네. 채용이 되는데 좀 잘하시는 분들 그게 한 2개월로 단축되기도 단축되고, 하고 네네. 뭐 좀 긴 시간이 필요하시면 6개월까지 가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채용을 하는데 뭐 그렇게 저희가 교육을 하고 뭐 인턴을 하고 또 이제 이분들을 계속 고용하고 정규직을 고용하는 게 회사가 성장할수록 계속 그런 비용을 쓰는 거냐. 네. 그러면 이제 기업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회사의 성장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챌린지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노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렸냐면은 저는 20년 정도 네. 큰 회사에서 정말 좋은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제 직장 생활의 절반은 회사 불만과 상사 불만을 하는데 네. 시간을 썼다. 네. 저는 저희 회사 비장애인도 많지만 회사가 커지고 뭐 투자도 받고 그러니까 회사 복지가 왜 이렇게 부족하냐, 뭐 이게 없다, 저게 없다, 뭐 이게 힘들다, 이걸 더해줘라, 뭐 이런 그리고 다른 회사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고 비장애인 직원들은 이렇게 턴오버 레이트도 좀 아무래도 더 있으시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기업에선 턴오버 레이트, 적당한 턴오버 레이트도 필요합니다만 네네. 또 저희 같은 스타트업은 또 그렇죠. 네. 그 인력 보유를 잘하는 게 되게 네. 중요한데 저희 장애인분들은 사실 앞에 있는 그런 조금 교육과 실습의 비용이 들어가지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성과 숙련도 점점 쌓아지고요. 네네. 이분의 생산성은 점점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요, 예. 이러는 자체가 사회적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네네. 이분들한테 무슨 누구 불만 없습니다. 예, 네네. 이분들 저희 회사에 뭐 휴지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네. 그런 회사에 대한 불만이 아무것도 네네. 없으세요. 너무 만족하고 다니세요. 네. 보면은 그리고 아무 불만이 없으세요. 네네. 제가 뭐 어떻게 이렇게 저도 이제 원어원 미팅 갈까 하거든요. 근데 하면 저 잘 다니고 있어요. 저 좋아요. 네네. 여기 오는 거 매일 오는 거 너무 좋아요. 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그러면 누가 더 노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그렇게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네. 선입견이 아닌가. 네네. 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네. 사회적으로 이렇게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하다가 사회적으로 뭔가 하나 주어지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네. 제가 이 대목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근데요. 제가 오늘 이렇게 시청자분도 우리 윤 대표님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저는 그걸 꼭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엔지니어 출신들이 좀 이렇게 감정이 좀 메말랐다 이런 얘기를 좀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렇게 그런 분들을 이렇게 같이 동고동하면서 남모르게 이렇게 눈물을 좀 많이 치셨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 지금도 네. 좀 눈가에 좀 촉촉하신 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그만큼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네. 많이 좀 이렇게 이런 소셜 벤처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네. 이렇게 좀 전문성도 인정받고 이렇게 하면 네. 나중에 그런 눈물을 흘린 것을 이렇게 네. 재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질문을 좀 꼭 좀 네. 여쭤봤겠어요. 네. 이런 것을 좀 일찍 간파하고 제가 여러 경제부총리 역대 경제부총리에서 가장 소중하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정직하시다 생각하시는 분이 김동연 부총리입니다. 네네. 전 개인적으로 네네. 그분의 이렇게 지나온 길이 저랑 비슷한 길이 있고 네.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는 네. 사실 그분이 이례적으로 방문하셨다 그러면요. 네. 그것도 현직이 아니실 때 네네. 예,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쾌한 반란이라는 그 재단을 만드셔서 네네.
그 소셜 그분이 또 재단의 유쾌한 반란이라고 네. 또 이름을 지은 것도 또 이렇게 예. 또. 그런 유쾌한 반란이 정말 필요하죠. 저희 네네네.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그 처음 뵀을 때는 뭐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권위적이시고 네네네. 아주 어려우실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뵈니까 굉장히 소탈하시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런 소셜 임팩트 기업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아까 제가 뭐 소셜 벤처란 말을 썼지만 부총리님은 이제 소셜 임팩트 기업이라는 말을 쓰시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아마 저희 같은 기업이 이렇게 그 혁신과 성장을 하면서 사회에 정말 임팩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런 이름을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소셜 임팩트 포럼이라고 만드셔서 저희 같은 이제 소셜 벤처 사회적 기업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뭐 같이 뭐 독서 토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지혜도 좀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하면서 그 소셜 임팩트 포럼 발족식 하시고 네네. 두 번째 행사 하실 때 저희 회사에 직접 방문하셨어요. 네네. 방문하셔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왜 이 사업을 시작했는지 말씀도 드리고 강의도 좀 제가 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분들 일하시는 것도 보고 저 회사 솔루션 아까 뭐 AI 웍스나 블랙 올리브도 보시고 네. 되게 많이 좀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 소셜 임팩트 해서 임팩트에 네. I자를 씁니까? E자를 씁니까? I자. I자를. 그래서 제가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서 네. 그 김 부총리도 이제 개인적으로 연을 있습니다는 네. 그 소셜 임팩트 포럼에 네. 그 I를 좀 E로 좀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네. 엠퍼시 감정이익에 플러스 소셜 팩트. 그래서 소셜 팩트 연대한다. 감정이입을 연대한다. 그래서 네. 이 엠퍼시 플러스 이렇게 팩트 연대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걸 합쳐가지고 임팩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그러면 너무 한번 어떻게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훨씬 의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 뭐 아는 체 하는 게 아니고 이 기업을 지금까지 인터뷰하면서 임팩트론 이런 것보다는 그 똑같이 발음합니다는 그냥 구부러기에서 엠팩트 이런 표현을 써. 근데 똑같이 발음이 임팩트로 됩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서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 이런 개인적 바람을 워낙 훌륭한 기업이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는 감정이입에 사회적 연대한다. 우리가 과거에 이렇게 독일에서 공부하신 분 뭐 이런 분의 그 소셜 데모크라시 사회적 민주주의 할 때 그런 그 임팩트 엠퍼시 플러스 팩트라는 이런 그 사회적 지금은 이제 오바마 정부 때는 온정적 자본주의다. 그리고 온정적 자본 이걸 이어받은 것이 이제 바이노믹스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이 국민 통합, 화합, 갈결이 찢어져 있는 것. 또 유색인종이라든가 뭔가 저소득층계 이걸 좀 사회적으로 끌어올리자 하는 측면에서 이 온정적 자본주의 할 때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엠퍼시 플러스 팩트 이런 것을 좀 한번 이렇게 해서 하는 걸 좀 제가 주제넘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워낙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하시겠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핵심을 짚으시는 게 네네. 사실은 그 공감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제가 사실은 뭐 장애인을 고용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장애인 아이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또는 뭐 친척 중에 장애인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근데 하지만 이제 조금 더 다양한 사회 문제와 다른 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공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뭔가 그런 혁신이 일어나려면 공감이 우선 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공감에 대한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네네네. 페인 포인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맞습니다. 그걸 아주 풀기 좋은 위한 지적이십니다. 구체적인 솔루션이 네네. 나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 엠퍼시와 연대 음. 그렇게 하려면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원님이 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저희들 홍보해 저도 주시고 사실 알려주시면 연대가 혁신성장 잘 코리아 돼서 모신 경우도 네. 사실 그런 측면에서 네. 이 방송을 이렇게 총괄하시는 네. 이쪽 네. 분야에 굉장히 좀 네. 많은 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양반이. 네. 그래서 이제 아마 윤 대표님이랑 이렇게 네. 말씀하시길래 네. 그런 분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모셔야 된다 하는 네. 측면에서 이제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컬링처럼 이거 하지만 윤 대표님 혼자만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기업을 창업하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김동연 부총리까지 이렇게
같이 알려지기 시작하기 또 이 방송까지 출연하기 전까지 이렇게 되는 데는 윤 대표님과 같이 창업하실 때 네네. 같이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이런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분들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저희 뭐 임직원들. 예, 저희 뭐 임직원분들 아까 뭐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다양한 분들 구성되어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장애인분들은 이제 저희 자회사를 포함하면 한 30분 정도 지금 계십니다. 그런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또 네네. 그 여성분들 또 또 이제 일시적으로 좀 뭐 육아 때문에 저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도 네. 또 계시고 또 저희 회사에 그 청년분들도 계신데 또 이렇게 대학을 최근에 청년분들도 보면 굉장히 기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저희 회사 요즘 들어오신 청년분들 중에 28, 29 이렇게 들어오신 분 되게 많으세요. 그 네. 얘기는 이제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든지 네네네. 또는 뭐 의학 전문 대학원 이런 걸 준비하다가 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시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저희 뭐 저처럼 전문 엔지니어 출신 분들 이런 분들 또 뭐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이 저희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서로의 강점은 존중해주고 약점은 서로 보완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성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직원들이 제대로 성장해야 회사도 성장한다. 그래서 이제 항상 강조하는 게 그 회사의 직원을 볼 때 이 직원이 뭐 얼만큼 뭐 돈을 벌어오지 뭐 이런 거보다 네. 앞으로 이 직원이 10년 뒤에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지? 예, 이런 관점에서 좀 예, 일반적인 예. 기업과는 상당히 좀 다르죠. 네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자. 뭐 이런 거를 많이 강조합니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그 직원들의 미래를 고민해주면 직원들도 저희 회사 미래를 같이 고민해주더라고요. 네. 사실 그 시간이 많이 그 경과돼서 네. 그렇습니다는 네. 요건 꼭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통 제가 프라이버시 문제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네. 자꾸 이제 윤 대표님이 아주 이렇게 독특한 이쪽으로 이렇게 가시고 소신 있게 네. 가시다 보니까 이렇게 훌륭하시다 이렇게 해서 개인적 이력은 이렇게 지금 잘 안 얘기하는데요. 네. 저도 깜짝 놀란 게 네. 저는 이제 우리 윤 대표님을 이렇게 보면 엔지니어 출신이시기 때문에 한 뭐 공대 네. 유명한 공대 뭐 조지아 공대라든가 MIT라든가 이런 게 나오실 줄 알았는데 코넬 이렇게 공부했다면요. 네. 제가 그 연세대학교 총장도 하시는 정가변 교수가 코넬 대학교 출신이시거든요. 네네.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네. 그 개인적 이력에 대해서 이제 시청자한테 잠시 좀 말씀해 주실까? 죄송합니다. 이게 궁금한 점도 굉장히 있으니까. 저는 젊을 때 네네. 제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게 된 게 저도 젊을 때 약간 사회 네네. 문제나 사회 혁신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 한국에서 대학을 나왔는데 네네. 한국에서는 이제 문과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과를 하고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젊을 때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네네. 역부족이었습니다. 그거 느낀 게 첫 번째 내가 전문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전혀 유학 생각을 안 했는데 네네. 마침 이제 그때 저희 누님이 또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갈 때는 원래는 이제 그 다른 전공으로 이렇게 이러면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제가 박사학위를 원래 했던 전공으로 하면 어떨까 하고 갔다가 우연하게 그 코딩 수업을 제가 들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네. 코딩 수업을 듣다가 네. 제가 이 코딩을 생각보다 잘하는 거예요. 왜냐면 때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 제가 철학을 좋아하고 논리학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냥 그 코딩 그 원어원 수업이죠. 그냥 네네네. 인트로덕션 수업에 들어가서 저희가 거의 그 수업에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뭐 하는 애냐 뭐 이렇게 물어봐서 나 여기 뭐 이렇게 유학을 와서 박사를 따려고 그런다. 그래서 박사를 왜 따냐? 그래서 나중에 한국 가서 교수도 하고 교수를 왜 하냐? 그래서 안정적이고 좀 이렇게 자유롭지 않냐? 할때 그런 직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프로그래머라고. 프로그래머. 그래서 이렇게 네네. 너 이게 좀 자질이 있어 보이는데 네네. 요즘에 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잘 팔리니까 전공을 바꿔봐라.
그래서 전공을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바꿔서 공부를 하고 네네. 미국의 스타트업에 뭐 취업도 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이런 데 좋은 데서 일을 하게 됐죠. 네네. 근데 이제 마음 한쪽으로는 사실 이렇게 20대 때부터 가졌던 열망,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이렇게 저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좀 기여를 하고 싶다는 열망이 계속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엔지니어링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풀 수 있으면서 동시에 네네. 그 시장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이렇게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고 또 이제 그런 좋은 직장들에서 공부한 것도 저한테 운명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좋은 토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스트웍스라는 회사를 창업했지만 네네. 제가 좀 하고 싶은 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 포용적 고용, 다양성 이런 문제를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시장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 문제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그 저희 고객들의 그 페인 포인트들 해결하면서 계속 어떤 경제적인 가치도 그 성장시키는 게 제 목표이자 바람입니다. 네. 시간 있으면 네. 우리 윤 대표님이랑 같이 더 말씀을 좀 이렇게 아직도 물어봐야 될 질문이 많은데요. 네. 다음에 한번 모시기로 하고 아, 네. 지금 이렇게 인터뷰 기간 중에 우리 윤 대표님이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젊습니다. 지금 얼굴 표정이 네. 아마 지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을 하고 뜻이 아주 굉장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젊음을 주셨으니까 나이에 비해서 그 젊음을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이렇게 좋은 뜻을 더 펼칠 수 있게끔 네. 그러한 이렇게 젊음을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젊음을 이용해서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꽃을 필 수 있는 그리고 한국경제TV랑 한국경제TV 조전 그 사장이랑 이렇게 임직원들이 꽃을 필 수 있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일단은 방송 마치고 제가 일단이라 했습니다. 아, 네. 다음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네. 이제 이 방송이 아마 가정의 달 해서 한 달 전 정도 나가는데요. 네. 같이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저희 기업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인공지능이 정말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미칠 수 있도록 그 노력하고자 하는 그 저희 모습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인터뷰 시간에 윤석원 그 태스크포스의 그 대표님 나름대로 의미가 다른 기업의 그 30분 이상의 의미를 많이 갖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있으면 가정의 달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변에 누가 소외 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코로나 사태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분들을 서로 가져가는 게 소위 사회적 연대입니다. 그럴 때부터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윤 대표님이 이렇게 태스크포스라는 기업을 이렇게 해서 오셨습니다는 아마 기업 이외에 사회적으로 사실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을 한국경제TV가 그런 점을 중시해서 이 시간에 우리 윤 대표님 모시게 된 거고요. 그래서 시청자분한테 지금의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앞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인공지능 시대에서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 기업뿐만 아니라 윤석원 대표님과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되돌려 이렇게 보기로 권하시면서 이 방송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